봐봐. 칠판 볼게요. 증산작용. 증산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수증기를 내보낸다. 식물이 수증기를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작용을 증산작용이라고 해요. 우리 흔히 증발이라는 용어를 증발처럼 물이 날아가는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다시 식물의 잎을 그려볼게요. 식물의 잎에서 자, 잎의 아랫면을 볼게요. 아랫면. 잎의 아랫면은 이렇게 생긴 구멍이 있는데 이런 구멍을 기공이라고 해요. 기공이라고 불러주는데, 자, 기공이라는 말의 이름은 공기가 통하는 구멍, 공기구멍, 이 구멍 공짜야. 기체가 출입하는 구멍인데요. 수증기도 기체거든요. 가스, 기체라서 수증기도 저 기공을 통해서 왔다 갔다 나아갑니다. 수증기도 기공을 통해 나가게 돼요. 자, 식물이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봐. 왜 내보낼까? 식물은 수증기를 밖으로 왜 내보낼까를 한번 생각해봐. 왜 내보낼까? 힌트. 우리가 땀을 흘리는 원리와 같습니다. 먼지가 많이 쌓여서? 뭐라고? 온도를 맞아. 우리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식물이 너무 뜨거워. 지금 막 땡빛에 있어. 식물이 타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자기 몸속에 있는 물을 증발시켜서 증산시키면서 저 수증기가 에너지를 가지고 날아가게 만들어. 우리 땀 흘리면 시원해지듯이 쟤도 저렇게 땀을 흘리는 거야. 땀 흘리는 것처럼. 그래서 증산작용의 목적 또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체온 유지입니다. 체온 조절. 식물체의 체온 조절을 하기 위해서 증산작용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어려운 말로는 삼투압이라고 말하는데 이 식물 안에 물의 양이 항상 일정해야 돼. 근데 어저께 비가 겁나 와가지고 뿌리가 물을 엄청 흡수한 거야. 몸속에. 물이 너무 많아. 어떡할까? 좀 내보내야 돼. 안 그러면 몸속에 체액의 농도가 맞지 않아. 다른 말로 삼투압 농도가 잘 맞지 않아. 그래서 물을 좀 내보낼 필요가 있어. 어떻게? 뿌리한테 다시 내보내 이럴 수 없잖아. 뿌리는 흡수하는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위에서 잎을 통해서 수증기를 좀 물의 형태로 물을 수증기 형태로 밖으로 내보내는 거지. 삼투압 조절을 위해서. 다른 말로 체내 수분량을 조절한다고 표현해. 체내 수분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 증산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바로 삼투현상이라는 현상을 좀 이해해줘야 돼요. 이거 뭔지 좀 맞춰줘. 다 그렸어. 장독대. 맞춰줘 제발. 장독대? 뭐지? 에고바. 저게 뭐노? 에고바 아니. 그런 게 있어요.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는 거냐고? 아 이거 채소인데 채소. 예? 배추. 에고바. 예? 딱 봐도 배추. 와 너무 배추 같다. 네. 너 배추같이. 네. 배추야. 배추를 소금물에다 담급니다. 뭐 할 때 이걸 하냐면 김장할 때 소금물에 담그면 배추가 어떻게 될까요? 절여집니다. 절여진다는 건 배추가 더 탱탱해지는 거야, 쭈글쭈글해지는 거야? 땡땡. 뭐라고? 쭈글쭈글해지는 게 절여진다는 건 쭈글쭈글해진 상태로 나오는 거거든. 왜 쭈글쭈글해지냐면
배추 안에 있던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쭈글쭈글해집니다. 왜 빠져나갈까? 봐봐. 소금물은 밖에 농도가 엄청 높지. 밖에 농도가 고농도야. 밖에가 고농도고요. 상대적으로 배추 안쪽이 저농도다. 자연은 항상 농도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 더러운 얘인데 하나 들어볼래요? 미안해. 쌤이 여기서 방구를 소리 안 나. 안 낀 것처럼 막 이러고 있다. 그래도 방구는 퍼져나가지. 왜 방구 냄새가 퍼져나가냐면은 다 똑같게 맞추려고. 그걸 확산이라 그래. 농도를 다 똑같게 맞추려고 하는 게 자연의 섭리야. 마찬가지로 저농도와 고농도가 만나고 있잖아. 농도를 맞추려는 노력을 한단 말이야.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 소금이 막 안으로 들어가면 얘도 고농도가 되겠지. 하지만 소금은 이 세포막을 통과할 수가 없어.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물이 빠져나와서 농도를 맞추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로 물이 빠져나오는 거야. 물이 빠져나와, 즉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빠져나오는 현상, 농도를 맞추려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빠져나오는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 한다? 삼투 현상이라고 합니다. 봐봐. 잎이 있고요. 잎에 연결된 줄기가 있고요. 줄기에 연결된 뿌리가 있습니다. 나무를 단순화시켰어. 자, 여기에 이 모든 이 식물의 부분들은 다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세포를 그려볼게요. 세포라고 해보자.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자, 맨 위에 요 세포가 증산작용을 통해서 물을 밖으로 내보냈어. 그러면 맨 마지막 요 세포는 농도가 진해지겠지. 맞아요? 물을 내보냈으니까 농도가 진해집니다. 얘가 농도가 상대적으로 농도가 진해져. 왜? 물을 내보냈으니까. 그러면 얘를 1번 세포, 얘를 2번 세포라고 하려면 1번 세포하고 2번 세포는 어떻게 돼 있어? 맞닿아 있잖아.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뭐가 이동한다? 2번 세포에 있던 물이 1번 세포로 이동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2번 세포가 또 농도가 진해져. 그럼 3번 세포가 또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물을 보내줘. 그럼 3번 세포가 또 농도가 진해지겠지. 맞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물이 이동하면 결국은 여기서 일로 물이 주르륵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증산작용이 일어남으로 해서 뿌리로부터 물이 상승되는 힘이 발생되는 거야. 이해돼요? 이걸 이해하려면 삼투 현상을 이해해야 돼요. 책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증산작용의 세 번째 목적이 뭐다?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 상승의 원동력이다. 물이 상승하는 원동력이야 증산작용이. 끝. 증산작용하면 물이 상승한대. 왜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물이 상승하는지.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배우지 않은 아이들은 그냥 외워야 돼. 증산작용의 세 번째 특징, 물 상승의 원동력이래. 이렇게 외워야 하는 거야. 우리는 외울 필요가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뿌리로부터 잎까지 물이 상승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도와주는 게 바로 이런 삼투 현상의 원리예요. 오케이, 증산작용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야? 당연히 잎에서 일어나죠. 잎에서 일어납니다. 하고 좀 이따 그림을 좀 볼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증산작용이 일어나려면 자, 이제 5번 갈 거예요. 증산작용에 의한 기공의 열림과 닫힘. 저거 이해할 건데 이거 그림을 좀 먼저 봐야 되나? 그림을 그려줄게요.
잎을 여기를 퉁 잘라가지고 단면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 단면을 보면은 맨 위에 이렇게 투명한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가 세포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초록색 세포가 촘촘하게 빽빽하게 들어있는 초록색 세포가 들어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듬성한 초록색 세포가 들어있고요. 그 가운데에는 위에는 물이 지나가는 관이 있고 아래쪽에는 체관이라 그래서 영양분이 지나가는 관이 있습니다. 그 아래쪽은 다시 투명해서 이렇게 잎을 구획하는 표필 세포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뻥 뚫려있는 요 구멍이 뭐다? 요게 기공이거든. 자, 우리 기억할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요 녀석과 요 녀석을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표피 조직이라 그래. 표피 조직. 표피를 이룬 세포입니다. 표피 조직은 투명해요. 투명하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냐면 좀 아까 배웠던 엽록소가 없다는 거야. 엽록체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쟤는 광합성할 수 있어 없어? 못합니다. 광합성 못해. 표피세포는 그냥 껍질, 이렇게 보호해주는 기능만 할 뿐이지 광합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빛이 오면 빛을 그냥 빛을 통과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거야. 실질적으로 광합성 누가 한다? 이 자식하고 이 자식이 하는 거야. 1번과 2번. 1번은 이름이 뭐냐면 울타리 조직이라고 해요. 울타리 조직. 2번은 해면 조직이라고 불러줍니다. 우리 책에 나와 있긴 하지만 이 조직의 이름까지 안 나왔네요. 134쪽에 플러스 강의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이. 그래서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이 뭘 하는 조직이야? 얘네들이 광합성을 해요. 초록색이니까. 얘네가 광합성을 합니다. 밑에도 얘가 표피니까 얘도 광합성할 수 있어 없어? 광합성 못하겠지. 근데 특이하게 요 구멍, 기공 옆에 있는 두 개의 세포, 기공 옆에 있는 요 1번 세포와 2번 세포는 초록색이야. 표피는 원래 투명하잖아. 근데 얘만 특이하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세포 두 개가 있어요. 약간 변형된 세포가 박혀있는 거야. 여기 부분을 확대해서 쌤이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자, 1번, 2번 세포입니다. 이거 1번 세포야. 안녕 1번 세포. 안녕 2번 세포. 1번, 2번 세포고요. 옆에 있는 세포를 3번과 4번이라 할게요. 아웃사이드. 3번, 4번 세포. 1번, 2번, 3번, 4번 세포를 그렸습니다. 네, 1번과 2번 세포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초록색의 엽록소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야. 보이나요? 중요한 내용이야. 근데 3번과 4번은 엽록소가 없겠지. 그지? 없어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5번이야. 기공이 열리고 닫힌 원리에 대해 설명할 겁니다. 자, 이제 낮이 되었어요. 마피아야. 낮이 되었습니다. 일어나세요. 그래서 낮이 되어서 햇빛이 쪼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햇빛이 쪼이면 광합성을 합니다. 누가? 1번과 2번 세포가 광합성을 해요. 광합성을 하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포도당이 만들어지잖아. 포도당이 만들어지면서 다른 세포는 광합성을 못하지만 1, 2번은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을 자기 몸속에 가지고 있게 돼요. 그러면 1번과 2번은 농도가 높아지는 거야. 그럼 3번과 4번이 어떻게 해요? 농도 높아졌네? 농도 맞춰야지 하면서 뭘 보내줄까? 물을 보내줍니다. 3번과 4번에서 물이 이렇게 이동해요. 물이 1번과 2번으로 모이면 1번과 2번 세포는 빵빵해집니다. 빵빵해지는 건 이렇게 보면 돼. 쌤이 풍선 하나를 불기 전 풍선을 준비를 합니다. 아직 불기 전 풍선이야. 여기다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 테이프를 붙인 다음에 불어. 어떻게 될까요?
테이프를 붙인 쪽은 못 늘어나지. 나머지만 늘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모습이 되냐면 테이프를 붙인 쪽은 이대로 남아있고요. 나머지가 이렇게 커져요. 맞나요? 그러니까 테이프를 붙인 쪽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돼.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좀 다시 할까? 다른 쪽은 이렇게 푸는데 여기만 이렇게 쑥 들어가는 거야. 테이프를 붙인 쪽만 쑥 들어가. 그런 원리랑 똑같이 1번 세포와 2번 세포의 요 안쪽이 약간 테이프를 붙인 것처럼 약간 좀 두툼합니다. 두꺼워요. 그래서 물이 막 들어가면 여기는 부풀지 못하고 다른 데만 이렇게 커지는 거야. 우 커집니다. 여기도 이렇게 우 커지고요. 여기는 테이프를 붙인 쪽은 안쪽으로 훅 들어간다며.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된다? 안으로 훅 들어가서 여기가 빈 공간이 뻥 뚫리게 되는 거야. 기공이 열리게 되는 순간입니다. 저렇게 기공이 열려요. 그럼 기공은 언제 열린다? 시간상으로 낮에 열리는 거야. 광합성을 하는 낮에 열립니다. 그럼 증산작용도 언제 하는 거야? 낮에 하겠네. 낮에 해야겠네. 낮에 기공이 열렸을 때 증산작용 해야잖아요. 이게 기공이 열리는 과정입니다. 열리는 과정이에요. 책에서는 그냥 낮에 기공이 열려, 밤에는 닫혀. 끝! 하지만 시험은 이렇게 열리는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외우기 어렵거든요. 이거 외우면 안 돼요. 그냥 낮에는 그래서 우리 삼투현상 배웠으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밤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포도당을 딴 데로 보내주거나 또는 자기가 쓸 거 아니야? 포도당이 사라집니다. 밤에. 그러니까 농도차가 없잖아. 이 물이 여기 들어와 있을 이유가 없지. 다시 물이 빠져나가는 거야. 다시 물이 나가면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되면서 기공도 통 닫혀버리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밤에는 기공이 닫힙니다. 낮에는 기공이 열리고, 기공이 닫히고 열리는 원리가 바로 이 원리야. 가장 중요한 이 기공이 열리고 닫히는 원리가 뭐냐 그러면 우리 일단 삼투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삼투현상. 일종의 삼투현상으로 기공이 열리고 닫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아까 구멍이 뚫렸던 걸 기공이라고 불렀잖아. 자, 용어 정리할게요. 여기를 기공이라고 한다면 1번 세포와 2번 세포의 이름이 뭐냐면, 너네들 이름이 뭐니? 저는 기공의 주변에 있는 세포예요. 이름이 그래서 공변세포라고 합니다. 공변세포. 기공 주변세포라고 기억하면 돼요. 기공 주변세포, 공변세포입니다. 자, 공변세포는 뭘 할 수 있다? 광합성 할 수 있다. 공변세포는 특이하게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엽록체를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열린 기공으로 수증기도 들락날락하고요. 산소도 들락날락하고 이산화탄소도 들락날락하게 됩니다. 또 하나, 기공은 잎의 아랫면에 많이 분포합니다. 잎의 윗면에는 없어. 아주 진화론적으로 옛날에 있었대. 자꾸 퇴화돼서 다 아래쪽에만 기공이 분포합니다. 왜 그럴까? 위에 기공이 있다면 중력 때문에 먼지가 쌓입니다. 기공이 열려도 먼지가 막아버려. 아랫면은 먼지가 쌓일 수 있나요? 그렇죠. 못 쌓이니까 아랫면에 기공이 발달하고 윗면에는 기공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랫면에 주로 기공이 많이 분포한다고 적혀 있을 거예요. 왜 아랫면에만 기공이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그렇게 먼지에 대한 키워드를 넣어서 이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네요. 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실험 하나만 빨리 볼게요.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건 잎에서, 식물의 잎에서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잎에서 일어나니까 잎을 가지고 하는 실험 하나를 볼 건데 바로 이 실험입니다. 자, 이 실험을 보면은 여기 가, 나, 다라는 실험이 있는데 일단 물을 넣어놓고 잘 봐. 식용유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식용유는 왜 떨어뜨리냐면은 증산작용을 실험할 거니까 여기서 물을 빨아들여가지고 잎의 기공을 통해서 밖으로 나갈 거 아니야. 이렇게 나갈 거 아니야. 잎의 기공을 통해서 나가는 양만 실험해야 되는데 자연적으로 증발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자연 증발을 막기 위한 겁니다. 여기다가 식용유를 떨어뜨려 놓으면은 증발이 안 일어나. 증발은 물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건데 식용유를 떨어뜨려 놓으면 물의 표면이 공기랑 마땅할 수가 없어서 증발이 안 일어나. 자연 증발을 막기 위한 겁니다. 자연 증발을 막기 위한 거예요. 어디 나와 있지 않나? 어디 여기 적혀 있을 거예요. 자연 증발을 막기 위한 거야. 그래서 증발에 의한 실험 결과를 좀 통지한 거고 잎의 기공을 통해서만 나가게 만든 건데 나라는 실험은 비닐봉투로 감싸지 않고 있죠. 자기가 마음껏 증산작용이 일어날 건데 다 같은 경우는 증산작용이 어느 정도 일어나면 비닐봉투로 감쌌기 때문에 얘가 꽉 찹니다. 수증기가 꽉 차면은 더 이상 증산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어. 뭐랑 똑같냐면 얘는 맑은 날 계속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걸 상상하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이미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은 날, 약간 흐린 날, 비 오는 날 같은 환경을 조성한 거야. 더 이상 증산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러면 여기 물의 높이가 처음에 이만큼을 놓고 실험을 합니다. 그럼 물이 가장 많이 없어지는 쪽은 어디겠어? 얘가 제일 많이 없어질 거 아니야? 수면의 높이가 가장 많이 낮아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수면의 높이가 요만큼만 낮아지겠죠. 가는요? 전혀 움직이지 않게 되겠네요. 그죠? 수면의 높이가 가장 많이 내려가게 됩니다. 자, 정리하면 어디 갔냐? 남아있는 물의 양, 수면의 높이 가장 높은 게 누구? 가가 제일 높겠죠. 증산작용이 많이 났으니까. 그래서 가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다가 높죠. 그 다음에 나가 제일 낮게 됩니다. 이거 물 잘 봐야 돼. 남아있는 물의 양은 가가 제일 많은 거야. 반대로 물어봐. 시험 문제도 어렵게 놓으면 없어진 물의 양 그러면 누가 제일 많은 거야? 이번엔 나가 제일 많은 거죠. 이거 잘 읽고 풀어야 돼. 이것 때문에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건 당연히 너무 상식적인 건데 이거 잘못 읽어서 틀린다고요. 잘못 읽어 틀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다? 증산작용은 잎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과 두 번째, 맑은 날 더 잘 일어난다. 즉, 습도가 낮을 때 증산작용이 훨씬 더 잘 일어난다는 걸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 뭐다? 햇빛은 강하고 온도는 높고 바람이 잘 불고 습도는 낮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과 일치합니다. 근데 빨래가 잘 마르려면 햇빛이 강할 때, 온도는 따뜻할 때, 바람 잘 불 때, 습도가 낮을 때, 비 오는 날 널면 안 되죠. 이런 것처럼 이 증산작용과 빨래를 연결해서 해줍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135쪽부터 여러분들 문제 푸는 거를 좀 숙제를 해갖고 올게요. 135쪽부터 141쪽까지 문제를 풉니다.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해요. 틀린 문제가 이게 왜 틀렸는지 기억, 니은, 디귿 또는 1, 2, 3, 4, 5 하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답이 3번이야. 3번이 맞는 말이야. 그럼 1, 2, 4, 5번은 틀린 말이잖아. 이게 왜 틀렸지? 라는 것까지 꼼꼼하게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숙제 양이 많지 않습니다. 조금만 주는 건데 이거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가 투여가 돼요. 투입이 돼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 공부할 거거든요. 같이 모여서. 근데 집에서 최소한 이 정도 시간만큼은 한 번 더 투자를 해줘야 과학 실력이 쭉쭉 증가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각 학교별로 필요한 인강 좀 시청을 좀 부탁을 좀 할게요. 용려 같은 경우는 전기 파트,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은 태양계 파트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천여 중, 연성 중, 용연 중, 태양계 파트 봐서.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있어야지.